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훈 대령이 이토록 무서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국민의힘 패거리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거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 걸릴 일을 고작 5일 만에 발혀낸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까?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TF가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는 소식은 결코 단순한 인사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가 이제야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국무총리실이 체계 개편 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김민석 총리가 박정훈 대령의 중책을 직접 언급한 것도 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공직자가 군 조직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징계와 수사 등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면서 기존 조사 결과를 검증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방식을 확실히 끊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누가 어떤 문건을 공유했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도왔는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수록 군 조직은 스스로의 원칙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분석실은 결론을 직접 내리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치가 지금에서야 필요해졌을까요?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JTB 보도를 통해만 봐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단장이 계엄 당시 수사관들을 모아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하라거나 조사본부 패치를 부착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또 2017년 작성된 계엄 대비 문건을 간부들에게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논란 수준이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가 헌정 질서를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의혹이 제기된 간부들이 1년 넘게 현직을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자체 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하지만 국민 눈에는 변명으로만 보입니다. 군은 언제나 준비를 강조합니다. 위협이 닥치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내부 정리만큼은 1년을 끌었고 그 사이 군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부가 조사본부 소속 16명을 직무 정지했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TF 조사를 받게 한다는 설명도 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 내용 자체보다 그 조치가 불가피하게 나온 흐름입니다. 취재가 시작된 직후 대규모 직무정지가 결정됐다는 보도는 국방부가 스스로의 속도로는 끝까지 미적거렸다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남깁니다. 한 발 늦은 조치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국방부가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분석실 실장을 맡는 그림은 상징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VIP 경로설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그 제보가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윤석열, 이종섭, 임성근 등 28명이 기소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박정훈 대령이 특정 진영의 얼굴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끝까지 지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군 조직에서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조직을 흔든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순간 군은 전투력이 아니라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번 TF 개편 후 며칠 만에 직무 정지 같은 가시적 조치가 이어진 것은 박정훈 대령 개인 능력과 별개로 국방부가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동안은 확인 중 검토 중 같은 말로 책임을 분산시켰고 그 결과 의혹 당사자들이 직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조사분석실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보완 추가 의혹조사라는 기능이 명확히 규정됐고 그 기능이 실제 작동하는 장면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방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규백 장관에게도 이 상황은 부담이자 기회입니다. 부담인 이유는 지금까지 국방부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검증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이제 속도와 결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할 일을 혼자 떠안게 내버려두면 국방부는 또다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조직으로 비칩니다. 조사 권한 자료 접근 협조체계 인사보호 외부 압력 차단 등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특수본이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무는 많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은 그동안 국방부가 스스로 밝히지 못한 영역을 이제야 공개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들립니다. 여기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까지 더하면 국방부가 내부 정리만으로 끝낼 수 없는 중대한 사안들이 쌓여왔음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군의 오명과 상처를 씻으려면 조직 내부체보다 국민 앞에서의 설명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왜 박정훈 대령을 흔들려 했는가로 옮겨갑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관행적 은폐 구조를 건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거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국가안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123불법 개헌 관련 조사와 정리가 본격화되면 최상병 사건의 외압 구조와 계엄 실행 구조가 어디서 연결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 지점이 두려운 쪽에서는 진실을 캐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테니까요. 박정훈 대령이 상징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힘과 절차를 지키려는 힘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그는 후 자를 대표해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왜 긴장해야 하는가는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국방부 내부 정리가 속도를 내면 계엄 당시 누가 무엇을 공유하고 시행하고 지시했는지 그 고리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의 외압 방식 책임 회피 언어, 조직적 방어 패턴이 다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이름이 어디까지 등장할지, 윤석열이 당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김건희가 권력 주변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은 질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부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박정훈 대령은 위험한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불편함을 덮는 것이 아니라 군이 다시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결론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원 같은 발상 자체가 군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을 남기며 시행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사분석실은 누가 나빴는지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철저히 해체하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군의 명예회복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결과가 됩니다. 박정훈 대령 합류 후 며칠 만에 직무정지 조치가 나온 흐름은 한 사람의 능력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했던 조직의 민낯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욱 박정훈 대령에게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상징으로만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방부 전체의 태도를 바꿀 것인지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는 김민석 총리의 주문이 진짜 의미를 갖는 순간은 국방부가 다시 느려지려는 본능을 끊어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군을 지키는 일과 헌정을 지키는 일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정을 흔든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군 안에 남아있는 한 그 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의미가 한 사람의 이름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 처분 기록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만 군은 진짜 오명을 씻을 수 있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왜 박정훈 대령을 두려워했는지 도 결국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한 정치학 교수의 날카롭고 열정적인 반응을 들어보시죠. 그는 이 글을 읽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사례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드러낸 진실은 군과 권력의 위험한 결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측이 왜 그를 제거하려 했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군인이 조직에서 배제되는 순간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123기염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 위협이었습니다. 군 내부에 남아있는 가담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될 겁니다. 조사분석실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권한이 관건입니다. 박대령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국방부의 늑장 대응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보입니다. 1년을 끌며 스스로 신뢰를 잃은 셈입니다. 이제 속도와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강한 의지로 해석되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박대령을 상징으로 소비하지 말고 실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사 권한 자료 접근 인사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외부 압력이 차단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됩니다. 최상병 사건과 계엄 의혹의 연결고리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 연결이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군의 정치 중립은 국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정치인 체포 같은 발상이 군에서 나왔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정치학자로서 이 사안을 권력 구조의 병리 현상으로 봅니다. 권력이 군을 도구로 삼으려 할 때 민주주의가 후퇴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 도구와의 맞선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의 폭로가 특검으로 이어진 건 국민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국방부 내부 청산이 제대로 안 되면 반쪽 성공입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군의 명예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명령 거부 절차와 기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어야 미래의 계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대령의 역할은 군 내부 개혁의 촉매제입니다. 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조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부체보다 헌정수호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 글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구조적 필연이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힘과 절차를 지키려는 힘의 충돌입니다. 박대령은 후자를 대표하며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긴장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권력 유지 방식이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주진우나 김건희 관련 의혹도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된 퍼즐이라는 점이 무섭습니다. 정치권은 불편함을 덮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제도적 결론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해체해야 합니다. 누가 나빴는지만 가리는 건 부족합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군이 진짜 명예를 되찾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를 흔들려는 시도가 다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 여론이 그의 방패가 돼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테스트합니다. 성공하면 선진 민주국가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잔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정치학 교실에서 이 사안을 교과서로 다룰 날이 올 겁니다. 학생들에게 원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박대령 같은 인물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조직이 개인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현재의 변화가 지속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방부의 본능적 느림을 극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주문이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헌정을 지키는 일과 군을 지키는 일이 하나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박정훈 대령의 중책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한국군의 오명을 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이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지켜집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용기가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이 반응을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 아닌 원칙에 있습니다. 박 대령은 그 원칙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사건의 종착지는 정의로운 결말이어야 합니다. 역사는 박정훈 대령을 영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측의 두려움은 결국 사실로 증명될 겁니다. 한국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